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끝내주는 남자, 메리츠종금증권 강북구민센터의 이건 대리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끝내주는 한마디 보시기 이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데일리 리포트를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록은 깨어져라고 있는 것이고 한계선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네, 최근에 중소형주라든가 코스닥 그리고 일부 삼성NS 같은 종목들의 상승을 가장 대변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절에 연결해서 오늘의 끝내주는 한마디 보시겠습니다. 네, 신고가는 계속된다. 제가 연초에 그 코스닥 지수가 600포인트를 돌파할 때 본 코너를 통해서 과연 코스닥 버블인가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지수는 계속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2개월 만에 지수상으로 12%, 13% 상승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배짜리 종목도 많았고요.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도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점에서 그 코스닥 지금 670포인트가 넘어섰는데 현재 시점은 과연 버블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오늘장 끝내준 남자가 끝내주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시 격언 중에 신고가는 따라붙어라 라는 말이 있죠. 너무 올랐다라고 느끼기 쉽지만 사실 이것이 긴 그림에서 보면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신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시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목요일에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북센터 이건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추천주를 듣거나 할 때 자주 질문 드리는 게 단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한 몇 주 동안에는 그런 질문 안 드린 것 같아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기준 지표였죠. 퍼. 네, 퍼 같은 경우에는 정말 1980년대, 90년대 제조업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 지표였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퍼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기준금리가 5%, 6%일 때 그때 벌던 1,000억과 지금 기준금리가 2%대 이하에서 벌던 1,000억은 확실히 의미가 틀리니까 퍼를 조금 고정해서 알기보다는 오히려 이 퍼가 그냥 이 정도다, 이 정도로만 알면은 충분히 신고가도 따라붙을 수 있는 매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장중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 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신고가 경신 종목도 한 150종목 정도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럼 제가 준비한 그 코스닥 시총과 그 지수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지수를 선행하는 것은 시총이다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그 자료 보시면은 회색선이 코스닥 시총이죠. 지금 나오는 화면에서 보면은 1950년부터의 흐름인가요? 네, 지금 아래쪽에 있는 차트 보면은 99년이네요. 1990년. 네. IT 버블이었죠. 네. IT 버블 때 보시면은 지금 회색 선이 시가총액이고 파란색 선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시가총액이 현재에 비해서 완전 낮게 있지만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높게 있죠.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될 게 그 코스닥 지수가 600포인트를 돌파한 적은 이제 올해 2월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스닥 시장의 랠리는 이미 예견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2013년도 초에 넘었다고 표시가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코스닥 그 시가총액이 상승을 이어간다. 이 말은 곧 그 코스닥 지수 또한 견인해 날 것이라고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시다시피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코스닥 지수가 6년, 7년 동안 행보했습니다. 이런 6년, 7년 동안 행보했던 정말 강한 박스권을 이번에 세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 랠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1, 2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상황을 보면 금리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또 이제 유가까지 이제 만약 한
반토막 나면서 작년 가을 이후로요. 어쨌든 저 소비 컨셉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뭐 인구 고령화해서 그렇죠. 사실은 코스닥에 있는 일부 섹터들 빼고는 대부분 다 이제 컨셉이 거래소보다는 좀 더 이제 월등하게 좋아질 만한 산업군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데 네. 이런 어떤 산업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도 좀 더 랠리를 담보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뭐 2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투자를 하실 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제 제조업, 그리고 수출 위주의 대형 기업들이 이제 이뤄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서비스업, 그리고 제약, 이런 핀테크나 게임,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더 플러스 한다라면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중국 시장에 소비가 확대되는 네네, 그런 예,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위치해 있거든요. 뭐 물론 코스피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에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코스닥 지수에 포함된 모든 종목이 간다라기보다는 그 성장성과 프리미엄을 더욱더 부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신고가를 많이 가고 있지만 오히려 또 신저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만약에 코스닥 그 시장이 단기 과열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그때는 그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더 옳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앞서서 이 코스닥 지수하고 시가총액 그 흐름에 대해서 표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2007년도, 8년도 정도에 코스닥 시총이 한 40조 원이었고 지금 현재 180조 원까지 는 거잖아요. 한 160조 원. 이렇게 되면 한 300% 가까이 증가한 건데 어떻게 지수는 그동안에 그대로였을까요?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코스닥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조금 불안감이라든가 불신이 많았죠. 근데 최근에 몇몇 종목들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성장성에서 실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시총 같은 경우에는 더 오버슈팅하는 부분도 있었죠. 더 먼저 가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다음 카카오라든가 일부 종목들의 신규 상장이나 편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륨이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아무리 뭐 우리나라가 좋다고, 이제 지수가 좋다고 하지만 사실 글로벌 추세를 따라야 되거든요. 지금 뭐 코스닥을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다우 지수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직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그 다우 지수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볼 차트가 1950년대부터 굉장히 긴 그림의 차트를 압축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우 지수의 차트를 다우 지수를 그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나타냈는데요. 보시면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다가 66년도부터죠. 한 16년간 횡보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 16년 횡보 이후에 다시 16년간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6년, 7년 행보했으니까 6년, 7년 경신하는 거 아닌가. 뭐, 저 바람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죠, 이제.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사실 뭐,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15년 행보하다가 2013년 이후부터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2, 3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우지수의 신고가 랠리가 진행된다면은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 밸류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 이제 자금 흐름에 대해서 조금은 안도감을 느끼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중국을 또 이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아까 뭐 무슨 자료를 보니까 제가 여행객 수만 1년에 밖으로 1억 명씩 나가는데요, 중국이. 우리나라로도 한 1,000만 명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한 600만, 뭐 700만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국 인구수지만 이제 그 AIB 통해서 이제 뭐 1대1로 뭐 이런 것도 연결돼서 나오게 되는데 요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다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더 소비 수준이 향상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면 아까 대리님 말씀하신 그런 6, 7년짜리 랠리가 진짜 그럼요. 중국 포함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모멘텀도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되기만 하면은 뭐 매출이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엄청난 랠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 중국이 그만큼 큰 시장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그 중국을 약간은 조금 쉽게 봤던 뭐 샌드위치 이론이라 하면서 아직까지 따라오려면 멀었다, 조금 뒤에 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오만이었지 않나, 그러한 기절 효과가 지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의미 있었던 지금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는데요. 미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고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다. 그러니까 글로벌 지원 지투를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뭐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을 약간은 쉽게 생각했었거든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좀 네, 그랬던 그렇죠. 게 예. 있죠. 근데 예, 예. 최근에 뭐 알리바바라든가 엄청 그 올라오는 속도가 가파르고 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 상대를 우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만 지금 중국이 따라온다, 샌드위치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쉽게 봤던 그런 것들의 이제 기저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기저 효과가 이어지면서 시장도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강한 랠리가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얘기 좀 해봤는데요. 화장품 쪽은 또 중국을 또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삼성 LNS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 아까 들어갔고요. 그 뭐 리포시 대신 쪽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네, 커버하는 거 보니까 네. YGFN인가요? 거기 이제 두 곳만 증권사가 목표 단가를 냈던 상황인데 네, 네. 대신증권이 오늘 11만 원을 부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600억까지 올라간다. 네, 네. 컨센서스가 보니까 종전에는 한 400억 중반이었었는데 네, 네. 한 50%더 불렀더라고요, 이분은.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상한가 만들어놨는데 화장품 쪽은 어떻게 좀 더 앞으로 이게 맨날 보면 어떻게 출연자들의 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네, 네. 랠리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그 네. 2달 전이었나요? 그 이제 3만 원대 추천하셨어요. 예, 3만 원대 제가 예, 예. 추천해서 3만 원대 매수를 예.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더블을 먹었거든요. 6만 원대 많이 먹었다. 배부르다 그러고 팔았는데 예, 예. 단기간에 50%더 오르더라고요. 거의 9만 원, 오늘 네. 9만 원인 무서워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그림이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뭐 그 대기라든가 수질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생수로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수돗물로 양치질을 하면 오히려 양치질을 하는 게 더 찝찝하대요. 더 찝찝하다고 합니다. 이 물로 생수로 양치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 물로 그러니까 수돗물로 세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중국인들이 예. 우리나라의 마스크팩을 그냥 세수 대용으로 붙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스크팩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간단히 좀 출근 준비를 하고 닦아내고 그냥 떼고 가고. 그냥 예. 출근하는 겁니다. 세수 예. 대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저 이야기 들으면서 약간 설마 하면서 지금 들었거든요. 네. 설마 마스크팩으로 세수를 한다고 하실까 했는데 설마 네, 그런 물가가 네. 비싸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네,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13억 인구 중에 뭐 1%만 사용해도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너무 이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틀에 갇힌 생각을 하지 않았나 네네. 저부터라도 좀 반성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분명히 뭐 펀더멘탈도 있겠지만 수급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대규모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뭐 저희 그 지금 뭐 증권사 직원들에 대해서 내 얘기는 지금부터 구간은 선수들의 구간이다. 뭐 신의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뭐 변동성은 확대되겠지만 우상 트렌드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앞서서 그 코스닥 지수가 계속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네. 만약에 삼성 LNS가 크게 부러진다면 뭐 코스닥 지수 또한 더 시계 갈 수 없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뭐 가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이 5월에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됐던 부분 그때부터 흔들림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좀 들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뭐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6월달 또는 7월달쯤에 가격 제한 폭 확대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제가 일전에 또 그 한번 짚어드렸지만, 네, 강조했었죠. 네, 네, 한번 네, 짚어드렸지만. 예, 뭐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할 거거든요. 어떻게 뭐 이제 법이 나오고 어떻게 구체적인 일정이나 뭐 시행 방안이 나오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삼성 LNS든가 일부 종목들을 확 당기는 것들은 그 이전에 일단 뽑아먹을 것들은 다 한번 뽑아먹고 그 이제 가격 제한 폭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 한 두세 달 정도는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지 한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충분히 뭐 가능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세가 더 급하게 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짧은 네. 기간에 더 날 네.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좋은 쪽이 있으면 또 그늘진 쪽 있죠. 최근에 SK 하이닉스 상당히 좀 수급이 안 좋더라고요. 네, 네. 외국인 매도 종목 보면은 이 단골 손님으로 올라와 있어서 네, 또 네. 최근에 주가도 계단식으로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쌍끌이 매도였고 왜 이렇게 부진한 거죠? 제가 그 뭐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 통해서 뭐 과거 얘기를 하면은 좀 뭐 그렇지만 제가 그 종목 카운셀러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아마 한두 달 전에 짚어드렸을 겁니다. 그 당시 때 SK 하이닉스 매수하신 분이 질문해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확실하게 답변해 드렸거든요. 하이닉스는 앞으로 4만 원, 5만 원 박스권에서 행보할 거다. 왜요? 자, 제가 준비한 재무제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예. 네. 지금 보니까 오늘도 좀 이 종목이 밀렸어요. 1.64% 하락.
오늘 종가가 네, 41,900원이거든요. 네. 네. 자, 제가 그 준비한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네. 2012년부터 13년, 14년 그리고 2015년 예상 실적을 나타냈거든요. 2012년도에 다들 아시다시피 적자였죠. 네. 적자였던 SK하이닉스가 2013년도, 14년 들어서면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대규모로 증가했습니다. 턴어라운드 하면서 동시에 뭐 실적이 급하게 성장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그 하이닉스의 주가도 뭐 25,000원, 2만 원, 3만 원대에서 5만 2천 원까지 급한 상승 랠리를 펼쳤죠. 자, 여기서 5만 원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이때까지 보여줬던 그런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적 증가에 더 크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순이익 기준으로 5조 원을 화끈하게 뚫지 않는 이상 이 박스권은 5만 원을 뚫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디램 업황이 전세 글로벌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MS 또한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원을 깰 요인도 없는 거죠. 당분간 하이닉스는 4만 원과 5만 원 박스권 유지될 거고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의 실적, 연간 실적이 5조 원을 돌파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분명히 주가는 5만 원을 돌파했을 것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개인분들이 OCI하고 하이닉스는 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전부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늘 41,900원인데 한 여기서 한 5% 정도 한 4만 원까지 가면 네. 또 한번 트레이딩으로는 그렇죠. 매수 접근이 네,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박스권 거죠. 매매로. 네. 네. 예.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악재를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일부 반도체 진출한다 뭐 네, 이런 뉴스 그렇죠. 나오면서 네, 네. 울고 싶은데 뺨 맞는 주가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이 네, 부분은 단기 악재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좀 봐야 될까요? 충분히 지금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지금 기술 격차가 좀 벌어져 있지만 사실 중국은 그 공산 당국이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 자체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파급력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부담스럽고 나중에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적인 악재로 그치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악재를 살펴두고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악재로 볼 수 있죠. 네, 그리고요, 이 대형 네. IT주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SK 하이닉스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외국인 팔 때 보니까 두 종목이 나란히 항상 올라와 있어요. 네, 네. 이 종목도 좀 봐주세요. 네. 뭐 사실 저는 요즘에 코스피 대형주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아시는 것 같아요. 국민주들은 잘 안 보거든요. 사실 안 봐서 다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이상 대형주를 잘 안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면은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겠죠. 자금이 몰리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고 반대로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뭐 수출 경쟁력이 있는 큰 제조업군들의 이익단이 늘어나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쪽에 돈을 넣어도 돈이 없는데 사실 그쪽에는 굳이. 조금 기회비용도 네. 아깝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장 전망해 볼 텐데요. 역시 뭐 오늘도 코스닥이 계속 좀 좋았던 상황이고 거래소에서는 이제 소형주가 계속 신고가잖아요. 네. 소형 접종 지수가 그리고 코스피는 세기는 하지만 탄력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내일장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코스닥 지수의 우상향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내일도 코스닥 지수가 오른다. 오늘 지금 연중 이격도가 최대치거든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이격이 가장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일까지 한 번 더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면 지금 볼린저 밴드 상에서도 상단을 뚫고 있는 상황이고 이격도 또한 연중 최고치이기 때문에 네네. 내일까지 상승한다라면 한 번은 차익 실현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이고요. 물론 지금 차익 실현 하려는 이유가 부러진다는 게 아니라 우상향을 이어가겠지만 분명히 이격 조정이 있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아마 금요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금요일 이후에 이제 코스닥이 일부분 기간 조정을 보이면 좋겠지만 가격 조정을 보인다라면은 그때 이제 신저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때라도 갈아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오히려 이제 네. 그런 안 좋은 쪽은 버리고 그렇죠. 네, 상향 맞습니다. 추세가 있는 쪽들로 이제 갈아타자는 거죠. 네, 조심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코스피도 좀 간단하게 봐주세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는 약간 실적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실적은 좋아지는데, 핫한 이런 매매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해지 정도로 실어 놓는 거는 맞겠지만, 이 코스피 종목들을 제가 너무 한쪽에 쏠려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그런 장세거든요. 그런 장세고, 그렇게, 이제 말랑말랑한 시각을 가져야지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일장 한판 승부도 이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내일 4월 10일 드디어 갤럭시 S6가 나오는 날이죠. 사실 저는 4월 10일에 갤럭시 신제품이 나오면은 핸드셋 업체들이 잘 갈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잘 가는 종목도 있고 안 가는 종목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기준으로? 내일 10일 기준으로 글로벌 아, 출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잘 가는 종목이 어느 정도 나올 걸로 봤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저는 네, 네. 지금 신고가 가는 것처럼 확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는 종목도 있고 안 가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떤 쪽이 더 강하냐면 네. 삼성전자 갤럭시 S6의 부품주보다는 같이 들고 나오는 삼성페이 관련 종목들이 뭐 핀테크 쪽이 그렇죠. 된다는 거죠? 간편 결제 네, 종목들이 네. 더 핫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정보 인증, 네. 한국 정보 인증이라든가 KG 이니시스, 네, 네. 어제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이 삼성페이 출시가 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사실 KG 이니시스나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핫한 분위기 속에서도 최근 한 2개월 동안 굉장히 행보했습니다. 사실 결제 시장, 모바일 결제 시장이 연간 30%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조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네네, 함께 예. 보였죠. 예. 근데 어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대규모 들어오고 오늘도 기관 외국인 대규모 들어왔거든요. 뭔가 트리거인지 않냐, 트리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또 내일 만약에 삼성페이가 출시된다. 삼성페이가 아직 어디 지급 결제 쪽과 손을 잡을지 모르거든요. 네. 협력을 할지 이런 삼성페이에서 이제 어디랑 협력을 할지 모색 과정 충분히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고요. 네네, 예. 6월달 되면 네이버페이 출시되죠. 네.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도 아직 어느 피지사와 이제 업무를 같이 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주가의 기대감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지금 피지사들이 어제 조금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오르기는 했지만 충분히 다음 주 이제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신고가 트라이를 한번 해볼 거고 충분히 네.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한국정보통신도 오늘 상한가 부분까지 올랐는데 네, 그렇죠. 알리페이가 한국정보통신. 또 네, 네, 네. 오늘 국내 진출 이런 얘기로 강세 흐름 나타내더라고요. 네. 그럼 핀테크주들 전반적으로 보시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지금은 약간 소외받았지만 작년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1등 주식은 메디톡스였죠. 그쵸. 예, 메디톡스가 지금은 삼성 NNS에 조금 이제 주가 상승률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예. 분명히 메디톡스는 되는 주식입니다. 되는 주식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성장성은 계속 유효하거든요. 단지 지금 이 메이톡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이 높았고 그다음 이제 고점 부근에서 다른 워낙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몰렸겠지만 충분히 대장은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메이톡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이노톡신에 대한 3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세대 제품이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영업이익률도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글로벌 지수의 나스닥 지수의 대부분의 상승 추세를 이끌고 있는 종목들은 바이오 제약입니다. 그 바이오 제약에서 우리나라도 그 트렌드를 따라갈 거고요. 이제 일부 작은 종목들은 단계에 핫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큰 네. 자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대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에 대한 메이톡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핀테크주 메디톡스 눈여겨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0일 금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단 청구 건수 나옵니다. 앞서서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상당히 쇼크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요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28만 2천 건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월 도매 재고도 함께 나옵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가 이 IMF 채무 상환 마감일입니다. 앞서서 이 단기 국채 발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 물가지수 두 가지 나오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 1.3%입니다. 이 부분을 하회했을 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고조되면서 우리 증시의 호재로 인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함께 나옵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스톡옵션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트레이스는 전환사채 물량을 대유에이텍, KG케미칼, 트레이스, 레드로버, 두올산업, 청보산업, 리젠, KD미디어, 오스코텍은 신주인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했습니다. 네, 지수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도 시원하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반 상승 랠리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